가장 많이 쓰던 거는 총 5개. 미쳤죠? 기본적으로 3개 문제가 좀 많은데 어떤 학교에서 5개를 받다니까? 쉬운데 학생들이 짜증나. 순서를 똑바로 안 하면 힘들어. 그래서 봐. 일단 이거 뭐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힘을 받았으니 가속 운동하죠. 어느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 질량분해. 질량 얼마야? 9죠. 응? 그리고 R자임 27N이야. 그러면 39, 27. 3m/s의 제곱.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1초마다 3m/s씩 속도가 증가한다. 그럼 이제 두 번째 R자임. 내 생각인데 여기까지는 네가 했을 것 같아. 그지? 자, 얘가 받는 거는 12N, 얘가 받는 것은 6N, 얘가 받는 것은 9N. 전부 다 이 공식으로 다 계산되는 거야. 이제부터가 문제거든요. 그죠? 자, 근데 43분의 요 답은 금방 나왔어요. 12N, 그죠? 자, 그런데 그 각각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묻잖아. 순서가 있다고. 처음부터 하면, 앞에서부터 하면 좀 머리가 좀 살짝 아파요. 그래서 힘을 안 받는 쪽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C를 보세요. C는 오로지 B가 미는 요 힘이죠. 9N이야. 그러면 작용, 반작용. 그죠? 그래서 C는 됐고요. B는 R자임이 6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죠? 그러면 R자임이 6이 되고 이쪽이 더 커야 되겠죠? 얼마가 더 커야 돼? 6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얼마? 15N. 15 빼기 9 하니까 6이잖아.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작용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반작용.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A를 보면 A는 순수하게 27을 다 받는다. 그죠? 근데 얘가 B가 이쪽으로 미는 반작용 힘이 15니까 빼면 얼마? 12N. 그럼 이제 각각에서 작용하는 힘들이 정리가 되죠. 이제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49번. 상문제네. 자, 요런 문제가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 일단 여러분들한테 요거 설명해 줄게요. 잘 보세요. 요거를 보고 나면 좀 이게 감이 올 수도 있어요. 자, 요게 2kg이고 요게 4kg이고 오케이? 요게 6N이 작용한다고 치자. 그러면 가속도 얼마? 1이죠. 그러면 얘가 받는 R자임 2N이죠. 요 것이 받는 것은 4N이고 그러면 이렇게 당기는 게 얼마다? 2N이란 얘기야. 자, 요거를 바꿔서 할게요. 요게 4kg이고요. 이게 2kg이고 똑같은 상황이야. 6N이 있었어요. 가속도는 얼마? 똑같이 1이죠. 얘가 받는 R자임은 4N, 얘 R자임 2N이죠. 그럼 여기 당기는 게 얼마? 4N이죠. 이제 감이 와요? 두 개가요 똑같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 요렇게 당기는 힘이야. 오케이? 요 당기는 힘이 2N. 요렇게 작용, 반작용. 요 힘이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힘은 똑같이 받는데 바로 저 힘이 뭐로 나눠진다? 질량비로 나눠진다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똑같은 건데 위치를 바꿨죠? 그랬더니 뭐야? 힘은 똑같은데 여기는 2, 여기는 4. 맞죠? 결국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다? A하고 B. A는 2, B는 1. 얼마인지를 몰라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이야. 그죠? 질량비는 1대 2라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F는 얼마가 될까요? 그럼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현재 A가 질량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자, if야. 얘를 M이라 하면 얘는 얼마가 돼? 그래 되죠. 그러면 F는 MA. 그래서 가속도는 얼마가 돼? 3M분의 F가 되고. 그죠? 그러면 얘가 받는 힘은 얼마? 곱하면 R자 힘 3분의 1F죠. 그죠? 자, 그리고 얘는 3분의 얼마야? 2F죠. 나눠진다고요. 그죠? 그런데 옆에 이거 한번 보세요.
서로 바꿨을 때 두 개 합친 힘이 얘랑 똑같지. 그럼 여기서 F가 얼마게? F가 6이잖아요. 질량은 누가 더 크다고요? A가 B에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리고 R자이면 어떻게 되죠? R자이면 무조건 같죠. 왜 같아요? 주어진 같고 질량 같고 가속도 같죠. 그러니까 둘이 같다야.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눈이 쏙 들어온대. 이상하게 기호로 쓰면 우리 눈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죠? 이런 거. 혹시 너 F가 6이 아닌 다른 걸로 놓을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이 힘들이 다른 값으로 바뀌어버려요. 알죠? 됐어? 오케이. 상문제. 그 맞아요. 상문제야. 감이 안 오잖아. 숫자가 안 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57번. 자, 일단 여러분들 용수처럼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잊지 마세요. 항상 용수철 때문에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듯이 용수철의 눈금이 4N이다 하면 이쪽으로 당기는 게 2고 이쪽으로 당기는 게 2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거 큰 실수야. 항상 용수철은 뭐다? 양쪽에서 당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옛날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게 있죠. 자, 천장에다가 용수철조를 달아놓고 내가 그게 대롱대롱 매달, 내가 뭐 100N이라고 하자. 그러면 용수철 눈금이 분명히 100이거든요. 그런데 용수철이 천장에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힘의 평형에 의해서 이 천장에 있는 줄이 용수철을 당기는 것도 100이거든요. 그럼 양쪽에서 100 당기는 꼴이잖아. 100배. 그럼 용수철 눈금이 200이 돼야 되잖아. 근데 100밖에 안 나와. 그 작은 반영 계산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딱 줄에 걸린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자, 근데 여기 봤더니 가와 나에서 각각 누가 용수철에 측정한 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게 이렇게 당기는 힘이란 뜻이야. 이렇게 당기는 힘이 F1, 이렇게 당기는 힘이 F2라는 이야기야.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뭐 하면 돼요? 가속도가 해야 되죠. 먼저 A의 값은 어떻게 돼요? 질량분의, 자, 여기 G값이 없네요. G값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쓰셔야 돼요. 뭐 10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계산이 쉽게 10으로 할까? G로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 G로 해. 그리고 좀 이따 G값을 10으로 해서 또 계산해 줄게요. 네, 이게 4G가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나에서는 가속도가 어떻게 돼요? 똑같이 5kg 맞죠?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1G가 작용하고 여기는 이쪽으로 4G가 작용해요. 그럼 R자임 얼마야? 3G죠. 그죠? 맞죠? 이 B가 몇 대 몇이야? B가 4대 3이다. 그죠? 4대 3이야.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자, 얘가 받는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 5분의 4G. 오케이. 그 다음 얘가 받는 R자임은 얼마? 1 곱하기 5분의 3G. 이래 되죠? 그런데 여기는 요 값이 F1이 되죠. 그래서 F1은 그냥 5분의 4G가 되고, 오케이? 자, F2를 봅니다. 현재 얘가요, 이쪽이 더 무거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런데 얘가 R자임이 5분의 3이 되려면 위로 당기는 게 얼마가 되는 게 맞아요? 밑에 거는 5분의 5, 위쪽으로 얼마가 되면 5분의 3이 돼요. 위로 올라가니까 위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크거든요. 5분의 얼마? 5분의 8G. 됐어요? 네.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2. 이렇다고. 그냥 G값을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10으로 하면 여러분 되게 쉽게 끝날 수 있거든요. 뭐 더
더 깔끔하게 넣을 수 있으니까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0으로 합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 10으로 계산하면 요게 40이니까 8이죠. 요거 10으로 하면 30이니까 여기 얼마? 6이죠. 그러면 여기는 곱하면 얘는 8뉴턴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는 6뉴턴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당기는 게 요게 10이니까 요보다 크니까 16뉴턴이 돼야 되고 여기는 그냥 8뉴턴이야. 그러니까 8뉴턴 대 16뉴턴은 몇 대 몇? 1대 2.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눈 속에 속속속 들어오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주어진 게 없이 막 이렇게 하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질문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58번 상문제네요. 자, 58번. 자, 물체 AB가 있는데요. 이거 낚이지 마세요. 요것도 낚이면 곤란합니다. 이 줄에 연결된 서로 당기는 힘이 18N이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가속도 크기가 주어져 있는데 아예 땡큐네.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여러분? A와 B의 질량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은 말 그대로 다 주어진 값에서 계산해 나왔죠. 그걸 이제 거꾸로 응용하는 거야. 거꾸로 응용. 오케이? 자, 여기는 G 값을 10이라고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 미리 써놓자. 얘 아래쪽으로 중력 10N, 얘 아래쪽으로 중력 40N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분인데, 자, 두 개 5kg 하고 플러스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모르니까 MA, MB라고 하고요. R점 얼마? 30N이죠. 그죠?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요? 2라고요. 2. 오케이. 됐어요? 자, 2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부터 잘 봅니다. 현재 얘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갑니다. A의 1kg의 R자임은 얼마? 자, 1kg의 R자임은 2N이죠. 왜요? 가속도가 2잖아. 질량 곱하기 가속도. 맞죠? 4kg짜리 R자임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8N.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잘 봐. 아래쪽으로 40이고요. 위쪽으로 얼마면 8N이 돼요? R자임. 두 개 중에 한 개야. 48 아니면 32. 어떤 거야? 유민은? 네, 32죠. 자신있게 얘기해. 왜? 얘는 아래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이미 더 크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위로 당기는 게 30이야. 그러면 얘 이렇게 당기는 게 뭐야? 32N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kg짜리 보세요. 자, 아래쪽이 10이야. 그럼 위쪽으로 당기는 게 얼마는 이야기야? 얼마? 옳지. 오, 좋았어. 그러면 이게 10이면 이렇게 당기는 것도 12죠. 그죠? 그런데 요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쪽으로 당기는 게 얼마라고요? 18이라고요. 그럼 얘 R자임이 얼마입니까? 얘 R자임. A R자임. 얼마예요? 6N이죠. 그런데 지금 아까 가속도 얼마라고 그랬어요? 2죠. 그럼 얘 몇 킬로그램?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당기는 게 얼마라고요? 똑같이 작용 반영 18 똑같아요. 18. 내가 갑자기 하니까 욕처럼 느낀데? 그러면 얘가 받는 순수 R자는 얼마야? 32 빼기 18 하니까 얼마야? 14? 응, 14야. 그러면 질량이 얼마가 된다? 맞아. 그죠?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실이 C를 당기는, C가 어딨어? 요놈이네. 요놈이네.
쫀쫀하죠? 이거 맞지? 실이 당기는 12N. 그죠? 네, 그래서 기억은 맞고, A와 B의 질량은 서로 같다가 아니고 3대 7이야. 오케이? 그래서 틀렸고. B의 작용 알자면 얼마라고요? 4가 아니고 14. 그래서 답은 기억만 정답이야. 됐죠? 자, 이름 쓰시고. 자, 전체 길이가 8L인 막대기가 있고 질량이 2M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곳부터 5L만큼 떨어진 지점의 천장에 연결된 실에 매달려 있고, 자, 막대기 왼쪽에는 질량 M인 물체가 또 매달려 있고, 그 다음에 막대기 오른쪽 곳은 F라는 힘을 당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실이 얘를, 이 밑에 있는 것들을 당기는 이 장력하고 F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일단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 역학적 평형이 되려면 두 가지, 힘의 평형. 자, 힘의 평형, 위로 향하는 힘과 아래로 향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면 된다. 자, 위로 향하는 게 뭐 있어요? T죠. 아래로 향하는 거는 mg 플러스 2mg 플러스 뭐야? F. 그래도 되죠? 그지? 그 다음 F를 구하려면 여러분 돌림의 평형을 봐야 되겠죠. 일단 T와 F라고 하는 변수가 두 개 있어요 지금. 그지? 그러면 공식도 두 가지가 넣으면 된다. 그죠? 그래서 돌림의 평형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기준 없죠. 딱 여기밖에 없어 지금. 그죠? 여기를 기준하면 되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보자고요. 먼저 mg라고 하는 이 물체는, m이라고 하는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는 이렇게 돌아요. 반시계 방향. 그 다음 요 f는 시계 방향이야. 막대기는요 전체가 8L이죠. 그러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4L 떨어진 바로 딱 가운데에 있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를 회전의 기준축으로 잡으면, 기준을 잡으면 얘는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뭐야?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이야. 그지? 그러면 그게 하면 이렇게 계속되죠. 자, 여기다 쓸게요. 먼저 mg 곱하기, 자, 요 축으로부터 거리가 5L. 그 다음 2mg 곱하기, 자, 이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하고 m 질량은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여기를 기준해서 돌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가 8L이지만 여기에서까지 거리가 5L이니까, 그러면 요 축으로부터 요 무게 중심까지는 L만큼 요래 된다. 그죠? L. 요것이 바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은 F 곱하기 3L 요래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F 값이 나오죠. 요거 하면 5고 요거 하니까 7이죠. 7을 나누니까 3분의 7 뭐죠? mg죠. L은 사라지고. 그죠? 그럼 여기다 3분의 7 mg 넣으면 t는 어떻게 돼요? t는 얼마가 돼요? 여기다 쓰겠다. t는 얼마야? 3mg 플러스 3분의 7이니까 3분의 얼마? 16이죠? 네. 3분의 16mg라고요. 여기다가 넣으면 이걸 나눠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 3 사라지고. 그죠? 맞지? 7분의 얼마? 16. 이래 된다고. 자, 수평면에 놓인 물체 B가 물체 A, C에 각각 연결돼서 정지해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 이유가 뭐냐? A의 질량 있고 B의 질량은 있는데 C의 질량이 없어요. 자, 정지하려면 뭐다? R자임이 어떻게 된다? R자임이 0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 아래쪽으로 NG라고 하는 무게가 작용하고 중력이 작용하고, 얘도
뭐가 되면 돼요? 네, mg가 되면 되죠. 그죠? 얘도 질량이 m이 되어야 뭐야? R자 m이 0이 될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여기서 P가 탁 끊어졌대요. 그럼 끊어지면 B 어디로 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자, 이때의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 질량분의 R자 힘 하니까 2분의 1g. 간단하게 나오죠. 여기서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C의 질량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 정지해 있다? 아, 정지한 물체니까 힘이 합력이 0이다. R자 힘이 0이다. 해서 C의 질량을 찾아낼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문제 푸는 거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얘는 돌림힘이 굉장히 간단한데 갑자기 축박기를 넣어놓으면 헷갈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넣어놓은 거야. 그것만 찾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오케이? 자, 일단 여기서 회전축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쌤, 가장 끝에 있으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축박기에 있는 이 부분을 해도 되는데 여기는요, 이쪽으로 당길 힘이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쪽을 회전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죠. 왜냐? 축박기가 지금 반지름이 1대2죠. 그러니까 우리 시소로 봤을 때 거리가 1대2야. 그러면 그 작은 쪽이 무겁고 이 회전축으로 긴 쪽에는 가벼운 사람이 앉는 거야. 그래야 평형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비례 반비례 바로 2R만큼 떨어진 곳에 M이라고 하는 물체 있으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mg라고 하는 무게가 작용하는데 그러면 얘 이쪽으로는 어떤 힘이 작용한다? 네, 2mg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 이 뜻이야. 이거야. 이것 때문에 넣어놔봤어요. 아니나 달라? 여러분 잘 이해를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넣었죠?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를 회전의 기준축으로 해서 보면 오케이? 봅시다. 8m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는 이렇게 돌 것이고, 그죠? 자, EMG는 이렇게 위로 당기니까 이렇게 돌 것이고요. 요 라지 M은 이렇게 돌죠, 그죠? 그러면 자, 시계 방향 누구야? 얘, 그죠? 반시계 방향 얘랑 얘랑, 그죠? 자, 반시계 방향부터 했거든요. 해볼게요. 라지 mg 곱하기 얼마야? 3분의 1l. 요 축으로부터 3분의 1만큼 떨어졌죠? 더하기 자 2mg 곱하기 얼마? 3l. 요거는 여기로부터 3l 떨어졌어요. 자, 요게 이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은 8mg 곱하기 자, 막대기는 어떻게 있다고? 무게중심이 딱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그 전체가 4l이잖아. 그러면 2L인데 그러면 이 축으로부터는 얼만큼 떨어져 있다? L만큼 떨어진 곳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곱하기 L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자 3분의 1 라지 mg L은 넘기면 2 mg L이 되고 그죠? 그러면 라지 M은 얼마야? 6M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기는 보니까 정훈이 아주 잘했어요. 그렇게 풀어도 돼요. 넌 상당히 재밌게 쉽게 풀어준 거, 그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야. 일단 여기는 A하고 B가요. A는 V라는 속도로 등 속도로 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정지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보니까 A가 기준선 Q를 통과할 때 얘는 여기 통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은 시간에 도달했다는 뜻이야. 그지?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형태로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시간에 대한 속도 그래프에서 A는 V라는 속도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죠? 그리고 어떤 시간에 만에 L만큼 도달했다. 오케이? 그러면 B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이때 속력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지금. 맞죠? 근데 어쨌든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시간 동안 A는 L만큼 갔고 B는 2L만큼 갔어요. 그죠? 맞지? 자, 일단 가속도를 알려면 뭘 알 수 있어요? VB를 알면 되죠. 그죠? 일단은
그래프로 하는 방법, 그리고 더 쉬운 방법, 저번에 더 쉬운 방법 했더라고. 그런데 빨리빨리 회전될 때 그렇게 가능한 거야. 일단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도착할 때를 t라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면적이 뭐 뜻한다 그랬어요? 면적이. 이동거리죠. 그죠? 그러면 먼저 A부터 볼게요. L은 뭐죠? V 곱하기 T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돼요? B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B가 얼마? 2L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요거를 두 개 같이 놓고 보자고요. 자, 여기를 2L을 하면, 요거를 2L로 하면 2VT다, 그죠? 여기 2VT 넣어볼게요. VT 넣으면 T 사라지고 VB는 4V가 된다, 그죠? 4V입니다, 4V. 4V야. 그러면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어떤 시간 동안에 속도 변하잖아. 그러면 시간이 t인데 여기 지금 t로 안 나타나 있죠. 여기서 이거 찾으면 t가 뭐죠? v분의 l이다. 그죠? 그 다음 vb가 얼마라고요? 4v라고요. 그러니까 l분의 4v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5번인데 자, 우리 정원이가 한 방법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얘가요, 여기 L까지 오는 동안은 그래도 뭐야? 만에 하나 L까지 오는 동안 같은 시간이라고 한다. 이 if에 지금 머릿속으로 쓰는 거야. 여기까지 A도 여기 오고 B도 여기까지 왔다면 둘이의 평균 속력이 같아야 돼요. 그런데 A는 평균 속력이 V야. 그러면 얘는 정지부 상태시하겠죠. 얘가 여기 왔을 때 바로 몇 V가 돼야 돼? 2V가 돼야 돼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까지 올 때 그랬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B는 A가 L만큼 갈 동안 B는 이만큼 왔단 말이에요. 그죠? 거리가 2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왔을 때 속력은 4V가 돼야 된다고요. 왜요? 여기서는 평균 속력이 V고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2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시간이 같은데 거리가 2배가 되려면 속력도 평균 속력도 2배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2배가 돼야 되니까 뭐야? 4V가 돼. 그래야지 A는 V, B는 0 더하기 4V 나누기 2하니까 2V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던 공식하고 똑같죠 지금, 그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잘했어. 그래서 답은 5번이야. 질문. 저기 배우는 내용은 이미 얘들이 한번 했지만 그래도 정리하는 해서 지금부터 해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시험 대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 푸는 형태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봐요. 앞에 거 하면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일단 그래프 잘 봐야 되죠. 그래프. 너 그래프 기억나니? 그래프 분석하는 거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인데, 그러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이동거리, 속도, 시간, 가속도 요 세 가지인데 여기서 X축은 무조건 T가 담당하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 형태가 나온다, 그죠? 자, 시간과 이동거리, 시간과 속도, 시간과 가속도에서 두 가지만 본다 그랬죠. 기울기와 면적, 그죠? 기억나요? 이게 수학에서 미분적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 그랬죠. 기울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경우 미분식을 사용하고, 넓이를 구할 수 없을 때 적분 공식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나중 이야기야. 여러분 곧 대학교를 가거나 나중 이야기고, 여기서는 미분적분을 쓸 리는 없어. 그러니까 미분적분 배우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간단한 기울기와 면적을 구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기울기와 면적을 구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미분적분식을 쓴다는 거지. 그게 결국 뭐야? 우리 과학에 이걸 쓰다 보니까 뭐야? 뉴턴이 불편한 거야. 뭐야? 그래서 미분적분식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수준 있는 그런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 일단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위치 그래프에서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면적에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기울기가 뭐다? 속력 또는 속도. 그 다음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다 그랬죠? 면적이 뭐다? 이동거리. 그죠? 또는 변이. 그리고 기울기는 가속도. 그 다음 시간과 가속도에서는 우리 기울기는 큰 의미 여기 안 찬다 그랬어요. 물론 엄밀하게 그걸 찾는다면 또 이유가 있습니다. 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면적은 바로 속도 변화량이다 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러분 꼭 외워놔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장 쓰임새가 있는 거는 어떤 그래프? 시간과 속도 그래프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다 들어가니까 가속도, 시간, 이동거리 다 포함되니까 저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잘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 그죠? 그러면 등속이 무슨 뜻이야? 속도가 일정하다 얘기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 일정하게 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도 어떻게?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야? 속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것이 바로 등속 직선운동. 일단 이 그래프 잘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단어는 등가속도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밑에 거를 여러분들이 해결한다고요. 자, 여기에 어마무시한 공식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이 두 개. 혹시 이 공식 유도했었니? 이 공식.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왜 중요하냐? 이거는 문제풀이를 하기 위한 도구라 그랬죠. 개념적인 공식은 요게 개념적인 공식이고요. V-V제는 AT. 요건 어디서 나왔다?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온 거야. 그냥 이 가속도의 정의. 그러니까 개념적인 공식이라는 얘기죠. 여기로부터 나온 거라 이 공식은 개념적인 공식이고 뒤에 두 개. S는 V제로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제로의 제곱. 이거 여러분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우리는 옛날에 이거 유도하는 걸 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하나입니다. 왜? 그 유도하는 거를 문제에 안 넣거든요. 일단 유도할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배울 때 하는 거고, 이제부터는 뭐다? 이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내가 옛날에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어떤 거 앞에 거 먼저 써야 돼요? 뒤에 거 먼저 써야 돼요? 뭐부터 써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터 떼고 쓰는 건 아니야. 문제를 보면서 찾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그죠? 맞죠?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는 저거 두 번째 거 V제곱 마이너스 V제곱 제곱은 2S를 일단 딱 써놓고 보고 이거로 활용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S는 V제곱 T 이걸 써야 돼요. 이제 좀 이따가 한번 예제 문제 한번 보여줄게요. 특이한 게 있어요. 학생들이 이 공식을 쓰는데 생각을 좀 달리 좀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가르쳐줄게요. 자, 등가속도는 말 그대로 뭐다? 이거죠. F는 ma라는 이 운동 법칙에서 이거는 R점이라고 씁니다. 그죠? R점과 가속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라고 그러죠. 힘이 2배가 되면 가속도 크기도 2배가 된다 그랬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같다 그랬어요? 방향이 같다 그랬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줬어요. 우린 오른쪽으로 갈 때를 플러스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죠. 그러면 A 값 어떻게 돼? A 값이 플러스 값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F는 m이라는 공식에서 자,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주면 뭐다? 가속도도 플러스 값이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힘을 왼쪽으로 줬어요. 왼쪽으로 준 거 우리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A 값, 이 속도가 점점 줄죠? 가는 방향이 반대로 힘을 주니까. 그러니까 가속도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요. 이 두 개는 방향이 같다. 비례하면서 같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 넣어죠. 등가속도라고 했잖아. 그죠? 자, A 값이 일정하다는 게 등가속도거든요. 그러면 힘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힘도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야. F가 일정하게 작용하면 A가 일정하고 A가 일정하다는 건 속도 증가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정지 상태에서 2씩 변한다. 2, 4, 6, 8 이런 식으로 계속 1씩 점점 증가하는 거야. 그걸 등가속도라는 거야. 거기서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그래프 있죠. 시간과 가속도 그래프. 면적이 뭐라고요? 속도 증가량. 여러분들한테 숫자로 보여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얘가요 3m/s의 제곱 플러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1초마다 3m/s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초 동안 자 이런 가속도로 간다고 치죠. 힘은 좋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물체가요 이렇게 2m/s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뒤에서 어떤 힘을 줬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이 값이 나왔어. 그러면 2초 후에 얘는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 얼마 늘었어요? 면적? 플러스 6 늘었죠? 그러니까 얘는 8m/s가 된다 이 뜻이야. 이게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는 이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기울기가 일정하게 되거든요. 만에 하나 얘가 정지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죠? 정지 상태였다면 이렇게 간다고요. 그리고 그 면적이 뭐라고요? 이동거리라고요. 직선으로 갔다. 그럼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과 위치 그래프를 보세요. 희한하죠? 일단 여기서 기울기가 뜻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울기가 속도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속도가 증가하는 거다. 오케이? 근데 왜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올까? 여기 있잖아요. 이게. S는 VZ 만에 하나 정지 상태라면 이게 0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꼴이야? Y는 AX 제곱 꼴이죠. 그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A 값이 플러스일 때. 여러분 A 값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진 거 되지. 그죠? 이렇게 된 것에 뭐야? 뒤집어진 거. 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 자, 그러면 가속도가 음수일 때 이때는 속도가 감소하는 양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위에 있는 그대로 해줄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마이너스 3m/s의 제곱이고 자 2초야.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했어요? 2m/s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방향이 반대로 힘을 줬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랬더니 가속도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2초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얼마 줄었어요? 마이너스 6이 줄죠. 그러면 얘 가다가 정지한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4m/s가 된다 이 뜻이야. 6이 변해야 되니까. 그죠? 반대 방향으로 4가 되는 거야. 알죠? 그럼 이거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요. 처음 속도가 있다면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가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죠. 이 부분이 뭐야? 옛날에 수업시간에 얘기했는데 유민아 뭐라고 그랬어 옛날에 저거? 뭐 하는 것이라고 했어 저기? 방향 바뀌는 거 턴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뭐 이거 보면 이거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0이 됐다는 것은 가다 속도가 줄어서 딱 멈춘 다음에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뭐다? 방향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바로 그거죠.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뭐야? 속도가 준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은 뭐야? 기울기가 0이죠. 정지했다고요. 그게 이 부분이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다시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죠? 반대로 가지만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는 거라. 이렇게. 이때는 이거 뭐야? Y는 마이너스 AX의 제곱꼴이라고. 저기서 말하는 요 A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지금부터요. 이 평균 속도, 평균 속력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줄 건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너 아까 문제 풀 때는 상당히 잘했어요. 이거를 진짜 활용 잘해야 돼요.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평균 속도를 알고 나면 쉽게 문제가 확 풀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엄청 좋아. 그래서 이거 잘 해놔야 돼.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푸는 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평균 속도 또는 속력은 기본이 이거다. 시간분의 거리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수학 점수 평균 내라 하면 어떻게 돼요? 2개 더 안 되면 2로 나누죠. 네, 그것처럼 처음 속도 또는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도 이렇게. 이건 속력으로 해도 됩니다. 한 방향으로 갈 때 이야기야. 자, 그러면 하나 예를 한번 들어줘 볼게요. 예. 자, 원래 속도가 있었어요. 2m/s. 자, 그런데 이렇게 증가했어요. 몇 초? 3초일 때. 그때 여기 5m, 계산 좀 쉽게 가야 돼. 너무 또 어렵게 넣으면 안 되니까. 4m/s로 할게요. 자, 여기 면적 얼마?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이죠? 그래서 얼마야? 6m죠. 자, 그럼 여기다 넣을게요. 시간 몇 초? 3초 동안 얼마를 갔다? 6m를 갔어요. 이게 맞나? 이 9네, 9. 그죠? 계산 잘못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요 9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9야. 그러니까 요 값은 3m/s가 된다. 그죠? 자, 요거대로 해볼게요. 2분의 처음이 얼마? 2. 나중이 4. 그래서 얼마야? 똑같죠. 어디 있어요? 여기라고요. 그럼 요때가 3, 요게 평균 속도 속력인데, 그럼 요때 시간은 어떻게 돼요? 딱 절반이야. 전체가 3초죠?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초가 되는 거예요. 1.5초. 오케이? 이거. 그런데 이거는 활용할 때 언제만 활용할 수 있다? 활용도는 이럴 때만 가능합니다. 어떤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또는 뭐야? 감소할 때만 딱 그 가운데 값. 그걸 평균 속도라고 해요. 이렇게 된 거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된 거는 가운데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까지 시간대는 요거 가운데로 하면 되는데 이까지 시간을 하라 하잖아? 그럼 가운데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는 뭐다? 이런 경우만 가능해요. 속도가 증가하거나 또는 속도가 감소하는 요거만 가능해요. 근데 그 딱 가운데가 평균 속도가 됐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방법 없어요. 얘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기울기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 2kg의 물체야. 떨어져요. 근데 가속도가 1이래요. 여기에 똑같은 빗면에 얘는 3kg짜리 물체야. 떨어져요. 그럼 얘의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똑같이 1이야. 무슨 말이게? 빗면의 기울기가 같다 하면 물체의 질량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빗면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말은 가속도도 같다라는 뜻이야. 학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있죠. 무거운 사람이 떨어지면 중력 가속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 큰 오산입니다. 바로 이런 공식. F는 ma에서 우리 지구상에 요 중력 가속도 대신 뭘 쓸 수, A 대신 뭘 쓸 수 있다? 중력 가속도를 쓰죠. 그죠? 이때 이 값 잘 보세요. 이게 뭐다? 중력이고요. 다른 말로 무게야. M은 질량이야. G는 중력 가속도야. 이 중력 가속도는요, 누구나 같아요. 강호동이나 나랑 질량이 달라요. 하지만 두 사람의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지구가 당기는 힘 때문에 가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같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빗면이 같죠? 그럼 가속도가 같아요.
질량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뭐야? 같은 같아. 속도 변하는 양이 똑같다고. 그 학생들이 착각인 거야. 아니 2km보다 3km 질량이 많이 나가니까 제가 더 큰 힘을 받는 건 맞아요. 이게 바로 중력이잖아. 그죠? 질량이 크니까 이거 곱하면 뭐야? 중력이 커지잖아. 힘은 커진 거 맞아요. 하지만 속도 변한 거는 똑같다고요. 이해되죠? 이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세 번째도 활용도가 무지무지 높은 거. 요거는 예제까지 보여줄게요. 어떤 시간과 속도 그래프 있어요. 어떤 물체가 정지 상태에 있어요. 등 가속도를 하는데요. 이 시간이 얼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스몰 t고 이 시간 또 스몰 t라고 한다면 여기에 면적비가 몇 대 몇일까요? 면적비 몇 대 몇? 몇 대 몇이야? 똑같이 더 가볼게.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몇 대 몇? 1대 3대 5야. 이 시간 간격이 무조건 같다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오케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게 그 같은 시간 간격으로 딱 보면 뭐다? 이동거리 B는 1대 3대 5가 된다는 거야. 이거 오늘 여러분 중에 이 문제 풀 때 이 두 가지 평균 속력 개념하고 요 개념을 문제 속에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개념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문제 활용돼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처음에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고 하잖아. 빗면 위에 O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가 A, B, C, D를 차례로 통과하는 모습인데 구간 사이의 간격은 16m로 갖고 물체가 A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리지 4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가속도 크기는 이래요. 급당화. 헐. 그죠? O에서 D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A에서 D로 가는데 4초다. 처음에 딱 보는 순간요. 이거 어떻게 접근하지? 일단 답이 안 나와요. 노답이야. 그동안 알고 있는 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2AS 써도 안 돼.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해도 안 돼. 안 나와. 아주 개념적인 그 문제를 푸는 개념적인 그런 풀이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말했던 아까 뭐야?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눴을 때 이동거리 B가 몇 대 몇? 1대 3대 5. 그래서 A에서 D까지 이동거리를 합쳐보면 3, 6, 18, 48m죠. O에서 A까지가 16이고. 그러니까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3이라고요. 오케이? 1대 3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가만히 놓았으니까 정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까지가 16m고요.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48m라고요. 근데 이거 뭐라고요? 아까 전에 같은 시간 간격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딱 하나 지워졌어요. A에서 D까지 가는데 4초라 했으니까 요 구간이 몇 초다? 4초란 얘기야. 그럼 여기도 뭐야? 똑같이 4초란 얘기야. 그랬더니 이제부터 뭐가 나와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일단 가속도를 한번 구해보자고요. 이제 가속도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전체 8초인데요. 이때 뭐 구할 수 있어요? 이때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면적으로 V가 얼마 될까요? DS의 속도 VD는 얼마가 될까요? 왜 말이 없죠? 그럼 여기 간단한 부분 하자. 여기 A 부분 16초, 16m 내려갔을 때 여기 16, 요게 4초고요. 자, 여기 16이 되면 이거 얼마나 돼? 몇 미터 퍼 세컨드?
안 해. 씨. 아무도 대꾸가 없어. 씨. 8이죠, 8. 그래. 8이죠. 그러면 여기 VD는 얼마가 될까? 1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속도가 나와요.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다 보여, 이제. 4초 동안 8 빼기 0. 그게 얼마야? 2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가속도 크기는 2다. CAS의 속력이라 했습니다. C는요, 애매하게 여기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배웠던 공식을 활용하면 금방 풀어진다고요. 이 표에서는 구하기 어려워요. 왜 구하기 어려워? 요까지 거리, 물론 계산할 수는 있어. 요까지 거리 하는데 문제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시간. 그치? 맞지? 그까지 계산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루트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멘붕 오죠? 그죠? 네, 그래서 이 공식을 쓰면 된다. 왜? 처음은 정지니까. 그리고 가속도를 계산했으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요? C까지 거리가 나오잖아. 얼마? 48. 그죠? 그럼 VC의 제곱은 얼마? 얼마죠? 4, 46. 4, 8, 32. 192. 16 아니죠? 네, 16 아닙니다. OSD까지 운동하는데 평균속력. OSD라고 그랬어요. 지금 정지 상태에서 갔는데 D 지점에서 속력이 16이야. 이럴 때 여러분 평균속력 어떻게 하라고요? 반땅. 얼마야? 8. 이래 된다고요. 그러니까 봐. 상 문제인데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막 나오죠 지금. 그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문제 풀 때 그래프 그리는 걸 자꾸 습관해야 돼요. 이거 근데 항상 보면 내가 학생들 2학년들 이렇게 가르쳐 보면 늘 항상 했던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전부 다 뭐요? 여러분처럼 안 그려. 그냥 막 암살하고 막 수식으로 막 하려 그래. 근데 나중에 시험 때 뚝 되면 무조건 그래프 그리고 있어요. 왜? 그래프가 그렇게 눈에 편하게 보인다는 거야. 맞죠? 잠깐 쉬었다 하자. 잠깐만 쉬었다 하자. 깨울 때 학교 PTSD 그 톤이야. 그 쌤들이 애들 깨울 때 그 톤이라고. 나 우리 동아리 포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려. 별 그거를 그냥 얘 나 불렀는데 얘 어디 갔냐? 이사 이런 거 이런 거. 얘 나 불렀는데. 약간 이런 거지. 세상 모든 테리우스 그냥 붙여놓는 거지. 너무 좋지 않냐? 아 나도 포켓몬 좀. 킹덤이야. 내가 포켓몬. 너 이거 알아? 내가 보여줬나? 나
완전히 SD를 벗어났구나. 아니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떡하지? 드디어 LD의 영역에 도달했구나. 너 몰라 SD LD? 알잖아. 잘 모르겠어. SD가 떼꼬만 스몰이란가 진가? 아마 퓨어야지 뒤집스. 코리. 왜 내가 파는 코리나? 너가 파는 커플이 뭐였는데? 어? 아니 퓨바 퓨바 셀을 뒤졌다. 퓨바는 세린이 아니지. 퓨바는 아, 그렇긴 하지. 이분 살아계셔. 그냥 퓨바는 여자가 보다. 얘 뒤지고, 얘 뒤지고, 다 뒤졌는데 얘 혼자 안 뒤져. 역시 근데 정실은 아, 이거 뭐. 근데 이거 진짜 14년 전통이었어. 많이. 레트로도. 우리가 최상이야. 아, 진짜? 예. 아 11년 12년 우리 14년. 우리 오빠가 너무 대박이 없어서 있었으면 레전드. 있었으면 내가 혈육이다 하면서 나가가지고 기장자 피차고 미친다. 뭔가 근데 너무 톡톡 피했어. 아직 내용 안 나왔으니까. 내용 통과하고 넣어야지. 이거 일단 붙여놓으면 근데 되게 튀지 않을까? 가는 게 더 좋고. 나 이것도 심지어 누피 따가지고 무지개색으로 만들고 싶었어. 정면 체리인데 근데 이거 색감 자체가 안 튀는 색감. 맞아 좀 짜증나. 정면 체리에서 파란색이잖아. 야 이런 거 어때? 아, 그 보노보노 국룰아니? 아 번호번호 분류도 여기 없어. 네가 만들어. 짜증나. 이 색깔 다 너무 연해. 번호번호가 필요해. 이거 아스톤 마시나 들어봐. 여기 있네. 근데 13년. 꼭 하는 것 같아. 팔도 아파. 너무 많이 자서 그런데 좀 보고 싶어. 너 봐야지. 몰라 진짜. 안 들어야지. 포기했어. 뭐야? 올려봐. 오. 또안 그래? 나도 되네. 뭐야? 안 해봤어. 오. 한 번도 안 해봤어? 응. 자기는 무슨 소리였어? 우리 엄마 나중에 업데이트를 안 했어. 아니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 정면. 도와줘. 정면. 정면은 재미없어. 측면. 측면은 모르고. 정면. 너 외전만 500화인 거 볼래? 야 이거 웹툰이잖아. 아니 외전만 500화라니까? 난 400화 내야지. 우리 그냥 기다려봐. 내가 남주 등장하는데 몇 년이 걸리나 볼게.
번이라도 가차없이 한 1년씩 잠수 타거든요. 너 잠수잖아. 우린 없다고. 안 맞지. 야 440화가 됐는데 얼굴이 가물가물해서 이게 맞냐? 아니, 축하드려요. 역사가 됐어. 역사가 거의 플리텐이야. 우리도 너무 슬퍼. 서로를 죽이는 게 가장 최선의 엔딩이란. 우리 그거 이미 100화 때 우려먹고 요즘 200화 작가 집에 쳐들어가고 싶다. 죽여버리고 싶다. 야, 마지막으로 나온 게 338화 같은데 그 뒤에 415화에 등장했어. 그래 2년 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숙제 나가면 그게 뒤쪽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있거든. 앞쪽은 아마 할만 할 겁니다. 근데 너 오늘은 벌써 풀어본 것 같아? 아이 그때 수업 시간에. 아, 그래? 그때 그것까지 나갔었어? 네. 어. 많이 나갔네? 이거를 눌러야 되네. 자. 작용, 반작용, 운동 제3법칙이죠. 요거하고 항상 같이 따라 놓은 게 있습니다. 힘의 평형. 얘는 운동 제3법칙이 아닙니다. 아닌데 왜 나오느냐? 너무 흡사했어. 너무 유사했어. 사람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그럼 작용, 반작용 볼게요. 운동 제3법칙. 자, 지구가 있어요. 제일 많이 예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달. 자, 달이 이렇게 가는데 서로 지구와 달 사이에 아무런 힘도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럼 달은 좀 멀리 가. 빠이빠이. 근데요,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지구를 맴돌죠. 왜 맴돌까요? 바로 지구가 달을 무슨 힘으로? 중력으로. 만류 인력. 모든 만물에 존재하는 인력, 끌어당기는 힘. 중력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이 힘이 작용한다. 우리가 이 힘을 F라고 하면, 자, 이게 마이너스 F라고 하면, 달도 지구를 똑같이 당깁니다. 이 두 힘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두 힘 관계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래요. 만에 하나, 지구가 당기는 요 힘을 마이너스 F를 작용이라 하면 요거는 반작용되고요. 요거를 작용하면 요거 반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기준이 없다야. 어딜 기준하든 상관없다고. 그렇죠? 근데요, 얘는요, 합력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합력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떤 물체에 이렇게 당기는 힘이 10N, 이렇게 당기는 게 5N이면 알짜 힘이 한 물체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계산할 수 있죠? 얘는 합력을 못 구해요. 왜 못 구하죠? 힘이 서로 상대방한테 있어요. 달은 지구한테 있고요. 지구는 달한테 있다고. 그래서 합력을 못 구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F라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달이 누구를? 지구를 당기는 힘. 마이너스 F는 뭐라 한다?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효민아? 그렇지.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바뀐 두 힘은 무슨 관계? 바로 작용, 반작용. 달이 지구를, 주어, 목적어. 지구가 달을, 주어, 목적어. 서로 바뀌었어요. 이런 관계는, 주어, 목적어가 바뀐 관계는 작용, 반작용이다. 그 힘의 평형이 뭐냐? 이것도 내가 제일 많이 드는 게 바로 줄다리기였죠. 그죠? 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자, 줄다리기를 하는데, 여기 리본을 달고, 으쌰 당깁니다. 근데 처음에 당길 때는요, 팽팽해서 움직임이 없죠? 그 이유는 A가 당기는 게 이쪽 힘이고요.
B가 당기는 게 이쪽 힘이야. 그 두 힘이 같고 방향이 반대야. 그런데 얘는 합력이 0이에요. 만에 하나 두 힘이 너무 세면요, 이 가운데 부분, 이 힘이 작용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 줄이 끊어져요. 자, 둘이가요, 두 힘이 서로 같고 방향이 반대다. 작용 반전 보세요. 똑같죠? 두 힘이 같고 방향이 반대죠. 너무 흡사한 거야. 그러니까 힘의 평형과 작용 반전이 헷갈려 한다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힘이 서로 상대방이 있느냐, 아니면 힘이 한 곳에 작용하느냐, 이 차이인데,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른다, 그죠? 그럼 어떻게? 말로 표현해 봐야 되겠죠? 자, FA. A가 무엇을 당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B를 당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A가 힘을 주는 것은 줄에다가 힘을 주는 중이야. 그 이유는 B란 사람이 줄을 탁 놓고 있어도 A는 무조건 줄을 당기고 있죠, 그죠? 네. 줄을 당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A가 줄을 당기는 힘이라고 한다. 그럼 FB도 마찬가지야. B가 줄을 당기는 힘이야. 그러면 여기는 찾는 거, 뭐를 찾는다? 목적어 같은 힘을 우리는 뭘 한다고요?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이거는 운동적 사법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비교해서 해놔야 되는 이유, 바로 뭐다?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다. 작용점이 서로 달라서 작용 반작은 합력을 구할 수 없지만 힘의 평형은 합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합력이 0이야. 근데 이렇게 잘 해놨는데, 주어 목적어 바뀌면 작용 반작용, 목적어 같으면 힘의 평형이라고 해놨는데 갑자기 학교쌤 이렇게 A에 작용하는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말로 풀어야 돼요. 말로. 중력이라고 딱 적어놓으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이거는 지구가 뭘 하는 거? 물체를 당기는 힘. 이렇게 말로 풀어야 돼요. 그럼 수직항이가 뭐냐? 이거 수직항이라고 그랬죠, 내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놓으면 중력을 받고 막 떨어지는데 갑자기 여기 다 왔는데 막혔어요. 그럼 이게 정지해 있죠, 그죠? 그럼 이거를 힘 강점으로 보자고요. 밑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왜 멈춰있냐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바로 뭐다? 가상의 힘보다 이 면이요, 얘를 위로 떠받치고 있다고요. 가상의 힘이야. 근데 여러분 잘 써봐. 뻥튀기 과자가 있어요. 뻥튀기 과자가 되게 약해요. 그죠? 조금만 힘줘도 부서지죠? 만약에 이 수직항력이 진짜 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뻥튀기 과자를 이 책상 위에 얹어놨는데 가만히 뒀는데 알아서 부지직 부서지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가상힘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수직항력은 뭐라고 한다? 뭐 책상면이나 테이블이 뭐 하는 거?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말로 풀면 우리가 봤던 뭐다? 주어 목적어 또는 목적어 같은 힘,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는 항상 학교생들이 안 적어준다. 그냥 중력,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항력, 이렇게 적어준다. 요거를 말로 풀어라. 이러면 아주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운동량 보존. 자, 운동량 보존할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일단 운동량 보존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운동량, 충격량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운동량, 충격량이 어디 갑자기 떡 떨어진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배운 F는 MA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어디까지? 바로 일과 에너지까지, 역학시 에너지까지 이 공식은 계속 사용된다고요.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연력학에도 나옵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생략합니다. 왜? 옛날에 배웠는데 지금 책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요게 계속 사용되거든요.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좀 풀어보자고요. 반대로
간단한 공식을요 거꾸로 원래 공식으로 바꿔보자고요. 시간에 대한 속도 변하고 이거를 양변에다가 F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T를 곱하면 얘가 되고 요게 된다 그랬죠. 그죠? 맞죠? 이것을 바라본 뉴턴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F 곱하기 T. 어떤 힘을 어떤 시간 동안 주면 그 물체가 충격받는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러분 권투에서 어퍼컷. 잽은 톡톡톡 치는 거 닿는 시간 되게 짧잖아. 근데 어퍼컷은 닿는 시간 길죠? 그 사람 KO돼요. 충격을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이 닿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뭐다?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 뭐 예를 들어서 교민이 너 친구하고 그런 장난쳐본 적 있지? 덩치 큰 애가 갑자기 위로 덮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숨 막히죠. 그죠? 근데 잠깐 있으면 뭐다? 조금 숨 막히다가 말지만 한참 오래 있으면 밑에 있는 놈 완전히 막 죽기 일본 직전이죠. 그죠? 충격 크게 받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요 놈을 우리는 충격 받는 힘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충격 시간이야.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충격 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충격 양은 I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야? 뉴턴이 또 고민되는 게 이거야. M 곱하기 V가 뭐지? 요거는요. 질량 곱하기 속도야. 이게 뭘까? 내가 그래서 옛날에 예를 들었던 게 하나 있죠. 바로 뭐야? 야구공 질량 엄청 작습니다. 그죠? 근데 홈런 치면 엄청 빨아서 들어오죠. 곱하면 상당히 크겠죠? 그런데 서로 막 그 홈런공 잡으려고 난리야. 맨손으로 잡아도 잡을 수 있어요. 뼈 안 부러져요. 근데 좀 아파요. 따끔해요. 근데 누가 볼링공이나 투포함이죠. 쇠로 된 거 이거 던지면 어떻게 되죠? 무거우니까 질량은 많이 나가는데 무거우니까 빨리 못 던지죠. 그래서 느리게 던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투포함이나 볼링공 던지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피해요. 잡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거 맞으면 잘못 맞으면 뼈 부러지거든. 그래서 이 곱한 것이야. 그래서 이거를 뭐야? 운동 효과 해서 운동량이 나요. 운동량은 영어로 P라고 기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죠? 요거는 나중에 운동량, 요거는 처음 운동량에서 델타 P 보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충격량은 누가 같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 변화량 같다. 그리고 얘들은 단위가 똑같다. 어떻게 단위가 똑같은지 봐. 자, 단위를 볼게요, 한번. 힘의 단위는 뉴턴이야. 그리고 시간의 단위는 세크야. 이게 왜 이거하고 같으냐고. 질량 곱하기 속도하고 같으냐고. 이거야. 같은 단위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F는 mA라는 이게 뜻하는 뉴턴이라는 거, 요 놈은 질량에다가 뭘 곱한 거야? 가속도를 곱한 거죠. 그죠? 그다가 또 S를 또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공식이 똑같으시죠? 같은 물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알았죠? 이 단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공식이 나오면 뭐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프, 그죠? 그래프는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고요. 여기는 충돌 시간, 여기는 충격력 했을 때 이 물리에서 무조건 곱한 공식은 그래프에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규민아? 뭘 찾으라고 그랬어요? 기울기, 면적, 뭐? 곱한 거는? 면적이죠? 무조건 곱한 공식, 그 공식에서 곱한 거 있죠? 이 곱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경우는 면적을 찾는 거라고요. 면적. 그래서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된다? 충격량이고 뭐와 같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충격량이 같으면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거 문제 속에 보기에 꼭 나옵니다. 충격량 같다. 아싸. 그리고 밑에 보니까 운동량 같다. 맞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큰일 나.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한국말 하면 끝까지 읽어야 돼. 운동량 변화량 같다.
됐죠? 네. 자, 충격량과 운동량을 알았으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해야 되겠죠. 그죠? 운동량 보존. 자, 운동량 보존은 뭐 쓰고 있니?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조건이 없다. 공기 저항이 있든 없든, 마찰이 있든 없든 무조건 성립한다. 운동 에너지는 몰라요. 에너지는요,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만 뭐다? 보존해요.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이것들은 어디다 쓰이느냐? 물체가 서로 충돌하거나 뭐 자동차끼리 충돌, 그죠? 그 다음에 폭탄이 폭발하거나 또는 물체가 쩍 찢어지거나 모든 것이 다 성립해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된다? 이런 거죠. A라는 물체가 있고요. 얘의 질량이 MA, 속력이 VA, 그 다음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MB. 자, 이게 속도 VB입니다. 참고로요, 운동량하고 충격량, 얘들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들은 무슨 양? 벡터량으로 방향에 뭐 해야 돼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요. 자, 아까 운동량 MV라 그랬죠. 그때 질량 곱하기 여기 안에 속도라 그랬죠. 그 왜요?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망치를 치는데 갑자기 저기서 찌직 벽이 부서지는 거 아니죠. 바로 여기를 치면 뭐야? 여기. 그러니까 방향하고 관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인데 이게 A가 속력이 빠르면 충돌하겠죠? A가 속력이 내리면 어떻게 되죠? 충돌 안 해요. 그죠? 네. A가 빠르면 충돌한다고요. 그러면 충돌 딱 하면 여기서 A하고 B가 빵 충돌했습니다. 이때 A는 얘한테 힘을 주고요. B는 얘한테 힘을 주죠. 둘이는 무슨 관계? 작용, 반작용.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뭐야? 서로 방향이 반대야. 그리고 닿는 시간 어떻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공식 있죠? I는 F 곱하기 T는 뭐와 같다? 델타 P와 같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얘가 변했어요. A가 이렇게 하고요. B가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런 문제. 쌤, A가요 반대로 갈 수 있잖아. 그죠? 네.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요. A 값이 마이너스가 넣으면 저쪽으로 간다는 뜻이야. 반대로 간다는 뜻이야. 오케이? 그냥 단순히 그냥 놓고만 하면 됩니다. 그냥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가는 방향이 반대. 왼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먼저 첫 번째 A의 충격량을 보자고요. A가요 B로부터 마이너스 F라는 힘을 받죠. 그죠? 그리고 얼만큼의 시간? T만큼 시간을 충격을 받죠. 그러면 운동량이 변하니까 MA VA 프라임 마이너스 MA VA 이런 거. 요거는 나중에 운동량, 요거는 처음 운동량. 나중에 운동량, 처음 운동량. 자, B의 충격량을 볼게요. F라는 힘을 이렇게 받죠. 여기서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A와 B의 충격량 크기는 어떻다? 같죠? 절대시 나오면. 그죠?
충격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 B도 이렇게 변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거를요 더한 다음에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 뭐 우리는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결과만 써줄게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요렇게 된다고요. 요렇게. 여기 뭐야? 충돌 전 A의 운동량. 그죠? 자, 요거는 충돌 전 B의 운동량. 둘이 합치면 뭐다? 충돌 전 운동량 합. 자, 요는 충돌 후 A의 운동량. 얘는 충돌 후 B의 운동량. 합치면 충돌 후 운동량의 합. 뭐라? 같다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놓치면 안 되는 거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두 물체가 충돌하면요. 이 두 물체가 받는 충격의 크기는 뭐다? 방향으로 반대지만 뭐다? 크기는 같은 값이다. 오케이? 무조건 같아요. 무조건 같아요. 그리고 충돌 후에 운동량 합과 충돌 전에 운동량 합이 모두 다 보존된다. 똑같다.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있든 없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예제를 통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문제 예제입니다. 자, 예제. 요게 2kg짜리 물체야. 4m/s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얘는 4kg짜리야. 근데 1m/s로 가고 있어요. 충돌 전입니다. 충돌 전. 빵! 충돌했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이쪽으로 2m/s가 됐어요. 아니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할게요. 충돌 전에 운동량 합과 충돌 후에 운동량 합이 같다고 운동량이 보존된다 했으니 해보자고요. 충돌 전 2 곱하기 4 더하기 4 곱하기 1. 충돌 후 2 곱하기 2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아까 뭐라고요? 방향 조심하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2야. 오케이? 플러스. 자, 그러면 얘가 쌤 이게 마이너스 되지 않나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V랑 놓고요.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앞에 게 8 더하기 4니까 12. 12를 4로 빼면 얼마야? 8이죠? 아, 더하는 거네. 마이너스니까 넘기면 더하는 거니까 8, 12, 16이네. 그죠? 16인데 4로 나누면 V는 얼마가 돼요? 이게 되죠. 그죠? 자, 아주 쉬운 예다, 그죠? 이거는 정말 쉬운 예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요거를 어떻게 바꾸느냐?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기호로 나타내는 경우야. 기호로. if를 넣을게요. 얘의 운동량이 8p야. 예를 들어준 거야.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게? 4kg. 여기 얼마야? 28이잖아. 2 곱하기 4.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4p가 되겠죠? 그러면 합은 얼마야? 12p죠? 자, 충돌을 볼게요. 얘의 운동량 얼마야?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4p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얼마죠? 4, 4, 16이니까 16p죠? 합은 얼마야? 12p죠? 여기서 얘가요 얼마가 줄었어요? 원래 플러스 8p였는데요 마이너스 4p야. 얼마가 변했어요? 변화량 얼마?
마이너스 12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늘었어요? 플러스 12죠. 어딘가에서요, 운동량이 줄면요, 어디서 운동량이 늘어야 돼요. 그만큼이 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봤을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같고, 또 이렇게 봤을 때는 뭐다? 어떤 놈이 줄면 어떤 놈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숫자가 아닌 기호로 나타내면 학생들이 처음에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 예제를 한번 또 봐야 돼요. 제일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상대 속독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혹시 상대 속도 아는 사람?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여러분들,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A라는 자동차가 시속 100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가 시속 80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이 서 있어요. 속도니까 방향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있어요. C라는 사람이 보면 A나 B나 전부 다 오른쪽으로 다 가고 있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보자고요. A라는 사람이 기준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C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게? C는요,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죠. 근데 C가 움직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상대 속도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왜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차를 타고 있는데 우리 차는 안 움직이는데 꼭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뭐야? 옆차가 지나가면 그런 경우 있죠. 상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게 진짜 가는 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렇게 돼. A가 본 B의 속도, 요거를 우리가 기준 A가 본 B의 속도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거 알아주셔야 돼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거 알아야 돼요. 여기는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뒤쪽에 약간 고난도 문제는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한 예를 들게요. A가 본 C의 속도는 C의 속도 빼기 A의 속도로 할 수 있고, C는 정지 있었죠? 빼기 100이니까 뭐야? A라는 사람이 C를 보면 반대쪽으로 100이라는 속도로 간다는 뜻이다. 그지? 그 다음 B라는 사람이 A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속도는 A에서 B를 뺀 거죠? 그러면 A가 100이고요. B가 80이야. 그러면 20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B가 보면 분명히 C가 봤을 때 B 엄청 빠릅니다. 그죠? 하지만 B는 80으로 가고 있는데 A는 100으로 가니까 이 속도 차이가 20 정도밖에 안 나죠? 스스이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인다고요. 이렇게. 이게 상대 속도의 정의야. 그래서 이거 옛날부터 되게 유명한 이렇게 일화가 있죠. 1차 세계대전 바로 프로펠러 비행기로 윙 타고 가면서, 그죠? 그 독일군 있는 데를 이렇게 정찰하고 하는데 그 밑에서 막 총 쏘거든요. 잘 안 맞아요. 움직이는 거는. 그리고 옛날 총은 이 총알이 약해요. 지금하고 달라. 좀 약해요. 그래서 공중으로 가면 힘이 약해서 별로 안 맞아요. 근데 이 조준사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위에 뭐가 둥둥둥 떠다녀. 윙 하다가 이렇게, 그때 속도가 안 빠르니까 이렇게 잡았대. 아 뜨거. 보니까 총알이야. 뭐야? 이 총알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이렇게 하잖아. 상대 속도가 0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공중 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0이니까 맞아도 안 아파. 따끔하기만, 뜨겁게 맞지. 그죠? 잘 안 맞아. 알겠죠? 네. 일단 요 문제가 그런 상대 속도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먼저 요 X를 한번 보세요. 지금 처음에는 6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얘가 B가 정지에 있으면 뭐죠?
얘가 가는 거죠, 그죠? 가서 만나겠죠. 여기서 분명히 3초일 때 x가 없다는 건 충돌했다는 뜻이야, 그죠? 여기가. 근데 v가 b의 속도가 v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부분 할 때 바로 이겁니다. a가 본 b의 속도로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시간과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랬어요? 속도죠? 네, 그 속도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2죠? 여기는 얼마야? 플러스 2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계산합니다. 위에 보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네요. 자, V를 계산합니다. A가 본 B의 속도가 그래프상에서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VB 마이너스 VA라 그랬죠? 네, 그런데 요 값은 지금 VB는 V라고 되어 있죠? 빼기 A는 5잖아요. 그러면 V는 얼마가 되죠?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야. A는 1초마다 5씩 가고요. B는 1초마다 3m씩 가는 거야. 그러니까 1초마다 얼마씩 간격이 줄어들어? 2m죠. 그러니까 6m를 따라오는데 몇 초 걸려? 3초 걸린 거잖아. 그래서 V는 3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4초일 때 B의 속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충돌을 했죠? 자, 그러면 이때 현재 충돌전은 A는 5m/s로 가고 있고 B는 3m/s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 후에 A가 B가 모르죠 지금. 그죠? 맞죠? 몰라요 지금. 그래서 B의 속도를 구하라고요. 그럼 여기서 구하자고요. 이것도 뭐라? A가 본 B의 속도라고요. 오케이? 그럼 뭐 한다? 2는 V 여기 우리 VA 프라임하고 여기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뭐가 돼요? VB 프라임 마이너스 VA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충돌전 얼마야? 질량 3 곱하기 5A B는 5 곱하기 3 맞죠? 그 다음 충돌 후 요때 뭐야? 3 곱하기 VA 프라임 그죠? 플러스 5 곱하기 VB 프라임 이렇게 되죠. 자, 요거 정리할게요. 이거 얼마야? 이 값이 얼마야? 칸이 됐다. 요게 이렇게 되죠. 3VA 프라임 플러스 5VB 프라임은 얼마다? 3, 5, 15, 3, 5, 15, 30이죠. 그죠? 요거를 다 없애버리자. 3 없애고 3 없앨 수가 없네. 이건 그냥 그대로 써야 되겠네. 그죠? 자, 요겁니다. 근데 위에 공식 하나 있었죠? 요거요.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된다. 그래서 연립해 볼게요. VB 프라임 마이너스 VA는 2고 밑에 공식이 뭐죠? 3VA 3VA 프라임 플러스 5VB는 5VB 프라임은 얼마? 30. 자, 일단 하나 없애자. 누구 없앨까요? VB를 없애자.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요? 3, 3, 6. 그죠? 자,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VA가 사라지죠. VB가 얼마야? 8VB 프라임은 36이죠. VB 프라임은 얼마? 2분의 9. 네, 2분의 9. 2분의 9가 얼마야? 4.5죠. 네. 그리고 VA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대입하면. 그래서 답이 2분의 9, 4.5입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상대 속도로 계산해야 돼요. 그게 고난도 문제,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나오는 형태야, 유형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량 보존할 때 보면 쓰는 게 보면 자, 우리 운동량 간단하게 그냥 막 그 수식 놓고 하는 거 있죠? 그거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전에 그거를 숫자가 아니고 P로 나타내는 거. 그죠? 여러분들 참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거라고요. 난이도가
그러니까 이게 상중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문제 풀 때 여러분 조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이거. 이게 무슨 문제냐면, 그냥 같이 봐. 나중에 풀어봐. 내가 나중에 그거 일단 푸는 방법만 가르쳐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 때 그거를 한번 보고 푸는 거하고 이게 다르니까. 이렇게 보면 질량 M인 A가 V0고요. B는 정지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로 돼 있게? 이 그래프는 A가 B로 받은 힘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면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충격량이라고 그랬죠. 그죠? 충격량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뭐와 같다? 운동량 변화량과 같다 그랬죠. 이거 빼. A입니다. 자, I는 F 곱하기 T는 델타 P인데, 오케이. 요 값이 요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MV0는, 자, A입니다. A. 나중에의 속도를 몰라요. 처음엔 운동량 요거야. 맞죠? 처음에 운동량. 그죠? 이 공식 잘못됐다. 이거 되게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래요. A하고요, B하고 충돌할 때요. A는 B로부터 어디로 힘을 받아요? 이쪽으로 힘을 받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A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B는 어떻게 되죠? A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죠. 그냥 그대로 이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있다고요. 여기다 A라고 해요.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돼요? 바로 학생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놓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전부 다 플러스값으로 되어 있죠. 그죠? 플러스값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A, B가 충돌할 때요. A는 B로부터 왼쪽으로 힘을 받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F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까지 들어있다고요. 운동량, 충격량에서 할 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될 거. 방향 꼭 생각하고 있어야 돼. 방향을 놓치고 학생 너무 쉽다고 막 하다가 놓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실수를 놓칠 때 제일 억울하죠. 그죠? 물론 나도 학교 다닐 때 알면서 실수를 놓친 거 제일 짜증나. 근데 안 풀렸는데 너무 어려워. 찍었는데 맞을 때 그 화니. 그죠? 너무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막 그러죠. 네,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하는 내용인데 MVG 해놓고 계산해버려가지고 실수하는 경우. 그래서 보기도 선생님들이 그걸 알아. 그래서 기억 디귿에 요거를 플러스로 했을 때 나오는 답이 딱 적혀져 있어요. 얄미워.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이 충격량은 운동의 변화를 하면 되는데 조심하라고. 플러스 값이 있다 하더라도 힘을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마이너스 값이 되거나 플러스 값.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알겠죠? 자, 여러분들 수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이거를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 문제를 볼 때 또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량이 2kg인데 이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어요. 시간과 운동량으로 나타내는 게 있어요. 운동량이 여기 4였다가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시간 동안 또 2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놓고 문제 풀라고 나와요. 이거를 뭐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 이거로 바꿔야 돼요. 그 이유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러니까 2kg이라 했으니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네요.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알죠?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전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이거고 이것에는 운동의 변화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나올 때요. 이거하고 이거 있을 때 이 면적을 구하면 뭐 할 수 있다?
이걸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면적을. 근데 가끔요 이런 그래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하는 이유 바로 이런 데 쓰이기 위해서야. 이런 공식이 이런 공식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렇게 있는 거. 바로 기울기가 뭘까요? 기울기. 보세요. 이거 뭐 어디 있어요 지금? y축 있죠? 이거 어디 있어요? x축 있죠? 있잖아. y는 ax 힘하고 관련된 그래프라고 이게. 오케이? 그래서 혹시라도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뭐 위에 거는 그냥 한번 보면 다음에 또 계속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그 중에서 미분 적분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다 이 과학 때문에 하는 거라고 눈에 강조하는 거. y는 x 괜히 하는 게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 일상생활에 y는 ax 쓸데없어요. 그죠? 그리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러분 근의 공식. 그죠? 이거 사용되는 예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 없어? 절대 없습니다. 왠지 알아? 그 허수 때문이죠. 허수 때문에.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때문에 없어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없다니까. 왜 하느냐고요. 결국은 이런 엄청난 그 필요한 학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 봤을 때 대부분 뭐지 하는데 이런 게 다 형성되어 있다는 거야.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드렸어요.